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하기에 편했었던 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날도 아니에요. 어려운 날도 아니고 강했던 종목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동제약이라는 정말 강력했었던 주도주가 있죠. 저는 이런 주도주를 슈퍼 주도주라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주도주가 있었기 때문에 일동제약 안에서만 매매를 했어도 정말 만족스러운 수익이 났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오전장에 증시가 약간 상승함에 따라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면 휴림로봇이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로보로보, 인터파크, 비덴트,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건드려 볼 만한 종목들이 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휴림로봇, 로보로보, 인터파크, 비덴트, 이 네 종목 중에서 저는 로보로보밖에 안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인터파크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대금이 어느 정도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비덴트도 비덴트가 어떻게 보면 오전장에서는 가장 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 파동 이후에 눌렸다가 추가적인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비덴트를 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로보로보를 했습니다. 로보로보를 보시면 제가 사고 팔고 여기 앞에서 매매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눌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상승할 걸 생각하고 제가 매매를 했겠죠. 호가창을 보면서 여기서 좀 지지를 해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좀 모아갔는데, 일단 이 동시간대 비덴트가 자꾸만 좀 강했던 느낌이 들었었어요. 비덴트는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비덴트는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칸 깰 때 그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거는 여기서 빠르게 손절을 하려고 하냐면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앞에 쭉 올라갔죠. 그리고 얘가 여기서 매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한 칸을 깨버렸죠. 그리고 살짝 지지를 해주는 척 하더니 또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번째 칸 정도에서 매수를 진행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한 칸이 더 깨진다. 그럼 네 번째 칸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매물이 더 강력해집니다. 사람들의 심리도 여기까지 매물을 얘가 먹어주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심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더 팔고 주가는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눌리면서 매매를 하실 때 한 칸 깼어요. 두 칸 깼어요. 두 칸까지 깬 건 괜찮아요. 세 번째 칸에서 매수를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이것까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 칸을 더 깬다? 그럼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봉을 만들 때, 아마 이 음봉을 만들 때 사신 분들도 왠지 많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칸을 보고 여기까지 깨면 이렇게 올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매매를 여기서는 빠르게 손절을 했습니다. 만약에 요 파동이 안 나왔어요. 요 파동이 그냥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홀딩해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상승하고 눌림 후에 반등, 이런 파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급등주에서는 한번 파동이 나오면 눌렸다가 또 파동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이대로 눌린 거라면, 요 파동이 없이 그냥 갔다가 이렇게 눌린 거라면 조금 더 모아보고 버텨볼 만 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나왔고, 그리고 칸적인 측면에서 여기까지 깨면 여기에 대한 매물이 뚫는다 하여도 시간이 너무 오래 끌릴 것 같다라는 생각에 빠르게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비덴트를 안 하고 로보로보를 했냐면요, 얘는 여기서 조금 상승을 보여줘도 캔들이 좀 답답했습니다. 캔들이 물론 얘도 20% 이상 올라갔거든요. 21% 올라갔고, 로보로보도 20%까지 올라갔는데 캔들이 좀 답답했어요.
이 캐틀이 답답한 종목에서 제가 매매를 하다 보면 빠르게 슈팅이 나올 때 슈팅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에 뭐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급의 힘으로 밀고 계속 올라갔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비덴트보다는 로보로보의 캔들, 이런 캔들이 좀 시원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로보로보에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정말 아는 사람한테는 들릴 거예요. 아는 분들한테는 저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알겠다라는 건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두루뭉실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터파크도 제가 매매를 안 했습니다. 뭐 캔들이 이렇게 안 나온 건 아니지만 로보로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시원시원한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휴림로봇은 당연히 이렇게 갭이 많이 떴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 뭐 여러 종목이 이렇게 후보군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만의 종목 선정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동성을 많이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이 개별주냐 테마주냐 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휴림로봇이랑 로보로보가 함께 가는 걸 봤고요. 뭐 비덴트도 뭐 비트코인 관련주로 다른 종목들도 올랐지만 따라오는 게 좀 약했죠. 우기투가 같이 테마주인데 따라오는 게 좀 약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로봇주 쪽에서 매매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비덴트도 테마고 로보로보도 테마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로보로보를 선택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딱 접했을 때 많은 종목이 이렇게 오르네? 근데 얘는 이 종목들은 개별주고 얘는 테마주 안에서 대장주, 얘는 후속주. 그럼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많은 종목이 움직일 때는 테마주인지 개별주인지 이것부터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테마주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걸 느끼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은 녹십자 MS예요. 녹십자 MS.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서부터 느낌이 좀 왔거든요. 얘가 전날 상한가 갔었던 종목이니까 이렇게 올렸다가 쭉 빼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그 그림을 만들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녹십자 MS를 제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많이 했어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고팔고 계속하죠. 사고팔고를 계속하고 사고 팔고 계속했습니다. 계속했어요. 제가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갔다가 눌리면 이렇게 하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쵸? 그게 아니고 갔다가 이렇게 쭉 빼? 그럼 내가 딱 여기까지만 보고 계속 사보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얘는 좀 변동성이 세서 여기서 좀 마이너스 3% 정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좀 밑에 좀 베팅을 크게 해서 마이너스 3% 정도 나왔었는데 다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서 수익이 괜찮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안 주면서 가는 거랑 파동을 주면서 가는 거에 대한 차이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정말 아는 만큼 들립니다. 아는 만큼 어떤 종목에서 눌림을 해야 되지. 뭐 물론 뒤파동에서 후파동에서 어떤 종목은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은 정말 많아요. 물론 제가 지금 파동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파동 위에도 우리가 신경 쓸 게 정말 많거든요. 여기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시장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파동적인 측면에서 뒤에서 매매를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도주 매매는 녹십자 MS랑 이 로보로보를 했습니다. 비덴트도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었나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로보로보를 이때 앞에서 하고 이때 좀 뭐하고 있었던 터라 비덴트에서는 그렇게 집중을 못했고 이 뒤에서는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때 여러 급등주가 출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테마로 움직이는지 개별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후파동 매매에 있어서 후파동 매매를 할 때
아파동의 그림을 본다. 아파동에서 이렇게 눌렸다가 간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쭉 간 흔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